안녕하세요. 선해법사입니다. 선해법사 오늘은 부부간의 성격 차이 대처법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하는 일도 잘 되기 때문에 운을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부가 화목하면 운도 따라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는 센스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방송은 전문가들의 말을 참고하고 선의 생각을 더해서 이야기해드리는 것이니 잘 참고하시어 부부간의 성격 차이를 극복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혼 사유의 절대 강자는 성격 차이죠. 대다수 이혼 부부들은 성격이 안 맞아서 갈라선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성격 차이, 그것이 과연 이혼 사유의 절대 강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가 좋아 죽고 못 사는 연애 결혼을 한 부부도, 조금 밋밋한 중매 결혼을 한 부부도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은 서로 다른 성격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앙금으로 쌓일 경우에는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성격 차이를 극복하고 조화로운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그 비결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그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유혹, 부부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결혼을 했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시작점일 뿐입니다. 새싹을 심었으니 그 새싹이 잘 자라도록 부부 서로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자신의 성장을 도와주고 자신의 성장이 다시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부부, 이렇게 평등한 부부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길 수가 있고 결혼은 영원하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혼 후부터이겠죠. 연애 당시에는 몰랐던 상대방의 성격의 노출로 인해서 서로가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지나친 기대로 오는 결과일 수도 있지만 부부간의 잘못된 의사소통도 원인이 됩니다. 결혼은 결코 문제의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문제 제기가 맞는 말이겠죠. 한 통계에 의하면 원만한 결혼 생활하는 부부도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느끼는 시간보다는 미워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고 할 정도니까 부부 사이가 가깝고도 참 먼 당신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지나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 번쯤 고려해보는 부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이혼 사유 중에 성격 차이가 1위로 꼽히는 것도 그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고분고분함이 여성만의 미덕은 결코 아니겠죠. 옳은 것을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는 간용은 남성에게도 귀중한 미덕입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남편은 어떤 성격인가요? 만약 좁힐 수 없는 성격 차이로 고민하고 있다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대처법을 참고하면 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폭군형 남편일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비록 폭력은 안 쓰지만은 남편이 항상 우위의 입장을 취하고 아내는 추종만 하는 부부에게 이런 유형이 많죠. 겉으로 보기에는 리더십이 강하고 박력 있는 남편 같지만은 자기 중심적이고 독단적인 남편이죠. 아이들 앞에서도 자기 주장만을 할 때는 아이들까지도 엄마를 무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내는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남편 비유 맞추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아내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러한 유형의 남편은 아내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타입이죠. 그래서 자신이 판단해 아내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커다란 성격적 결함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면 남편의 이런 행동에 부인의 책임은 없는가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애 시절 때부터 본인의 의견을 앞세워서 남편을 민망하게 만든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점차로 남편의 태도가 독재적이고 권위적으로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의 독재할 기회를 주지 않아야겠죠. 결정할 일이 있을 때는 먼저 남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는 뭘 해 먹을까요? 그러면은 남편도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하면서 부인의 선택을 기다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린 것이니 적절하게 자신의 삶에 참고해서 남편을 대하는 방법으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독점적이고 인색한 남편의 경우도 있죠. 통 말이 없는 남편에게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이러한 성격이 적어도 남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교성이 없어서 승진이나 제대로 할지 걱정하는 아내에게 있어서는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남편은 아니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족 모두가 특히 부인과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돌부처 같은 남편과 사는 아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남편을 긍정적으로 보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타입의 사람은 삶을 가장 단순하게 자기 할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취미생활도 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장점으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TV 스포츠 중계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누가 이기고 있어요? 라고 물어서 대화를 유도하면서 남편 혼자만의 취미에 부인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야망이 많은 남편도 있죠.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는데 재벌 소리를 듣고 싶은 남편에게 이런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깨빨리 성공한 남편일수록 더 큰 성공을 바라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외박과 출장이 잦아지게 되고 가족과의 대면, 대화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이처럼 일 중독에 걸린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사회적 야망이 강한 남편은 우리 주위에 흔하게 볼 수가 있는 유형이죠. 이러한 남편을 두는 아내는 그나마 많지 않은 시간을 불만을 터트리는 일로 다 써버리기가 쉽습니다. 한 시간을 함께 있어도 아내는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조바심을 내면 남편은 직장으로 더욱 도망칠 뿐이겠죠. 식사 시간도 좋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하다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시선을 끄는 공통 분모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내 남편이 주부 같은 남편도 있죠. 부인이 손수한 실내 장식을 아주 다른 모습으로 바꾸는 남편, 생활비를 주고서는 매달 가계부를 검사하는 남편일수록 이런 유형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상한 남편 같지만은 지나치게 주부 역할까지 독점하는 남편입니다. 더러는 이런 고민을 호소하는 아내도 있을 겁니다. 딸아이 100일이며 돌 때 메뉴까지 일일이 적어서 예산을 딱 정해서 돈을 꺼내주는 남편도 있을 것입니다. 동전 한 푼 마음 놓고 쓸 수 없는 아내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인색한 남편을 만드는 기본 원인은 두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돈의 힘이라는 사고방식과 또 하나는 아내에 대한 불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색한 행동을 남편이 했을 때는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것이 상책입니다. 싫은 행동에 대한 비난을 하면은 그것을 더 강화시킬 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아주 오랜만에 보여준 정상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한 행동이 부인과 가족들의 마음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독점한다고 보기보다는 집안일을 꼭 여자가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좋겠죠. 굳이 살림살이를 되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함께 한다는 상황으로 돌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자신의 생각을 한번 바꾸어 살아가면서 남편을 적절하게 자신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남편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책은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즐거운 기분으로 가볍게 승낙하지 마라. 술에 취해 성내고 날뛰지도 마라. 기분 좋을 때 앞뒤 가리지 않거나 술 취한 기분으로 성내지 말아야 한다. 재미있다 하여 일을 많이 하지도 말고 피곤하다고 소홀히 일을 끝내서는 안 된다. 마음이 들떠서 기분대로 처리하지 말고 피곤하여 귀찮다고 마무리를 소홀히 하지 마라. 감정에 치우쳐 함부로 결정 말고 더욱더 술김에 성질 부리지 마라. 늘 꼼꼼히 검토하고 생각하며 현명하게 결정하고 행동해라. 남편들이란 다른 거 없죠.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궁뎅이 툭툭 쳐주면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같이 살아온 남편, 누구보다도 아내분들이 더욱 잘 아실 겁니다. 무조건 남편과 부딪혀서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토라져 있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지혜롭게 현명하게 사시기 바라면서 방송을 합니다. 한 번씩 참고하시어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선에 기원합니다. 선혜에게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 사회에서 돈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돈도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해야만 돈도 따라붙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혜 유튜브 방송은 좋은 운은 만들어야 살고 배워서 살며 깨닫고 반성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자라는 방송인 만큼 좋은 운 만들기 방송 잘 보시고 화목한 가정 되셔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더 흥미있는 이야기로 다음 방송에 만나 뵙겠습니다.